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이후에 정치권은 다음 토론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토론에 예민한 이유, 부동층을 움직일 변수 중 하나가 토론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호감지수가 올라가는 걸까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네요. 아유, 안타깝지만 또 반갑고 되게 멋진 연회장 같은 곳에 계시네요.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배경 화면 중 하나입니다. 요즘 화상으로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배경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토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우리 교수님도 대선 후보들의 토론 보셨죠? 네, 봤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주의 깊게 봤죠. 몇 번이나 보셨어요? 뭐 분석을 위해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심을 위해서도 봤고 가능하면 챙겨보려고 합니다. 토론 기회가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지면 우리 교수님이 바빠질 것 같은데 교수님은 대선 토론 볼 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시나요? 사실 말이라는 거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말을 잘 못하면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잘 어눌하게 하면 저 사람은 어눌하지만 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토론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건 우리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말만 잘하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말만 잘하는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말만 잘한다. 이거는 부정적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결국은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평가의 주체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데 뭐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서 우리가 말로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자들을 우리 면접관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관으로서 그 말하기를 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토론을 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후보들의 말하기 방식만을 두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평가할 만한 내 안목이 있는가도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가장 유권자로서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접을 보기 위해서 토론하는 혼자 나와서 패널들과 토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후보자들이 나와서 다자 토론을 하면서 상호 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서로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토론의 평가 주체는 우리 유권자들이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권자들이 조금 더 기회를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첫 번째 다자 토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 현웅 씨 혹시 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웅 씨 혹시 신원서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네, 신원서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풍모, 외모라는 거고요. 네. 언이라는 건 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라는 건 글씨체. 그렇죠. 그다음에 판단력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왜 신이 가장 먼저 있을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왜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왜 판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풍모와 말.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있는 거를 비언어적인 거가 풍이고요. 풍모. 네.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고 언이라는 게 이제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토론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당나라 때 관리를 뽑는 기준이었거든요.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사실은 판단력도 사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해 보이는 판단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왜 네 번째일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이 언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그런 모습이라던가 후보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지켜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답변하는지. 예. 이거는 토론자 간의 태도를 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은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일이요? 토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왜 그런 태도로 토론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흔하게 봅니다. 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거는 토론을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선 토론이나 이런 중요한 토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참여자가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월권이죠. 그 태도들을 우리 유권자들, 그러니까 토론을 참여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 토론 참여자들이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권자가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것 중에 하나가 신원서판의 신, 즉 태도이죠.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 가끔은 내가 모르는 그러더라고요. 것이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아는 것이 나왔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잘 펼칠 건지 이런 태도들을 보는 거 그다음에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읽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태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는 거 이게 유권자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고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평가를 보면서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나와서 1차 사자 토론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이 워낙 높아서 네. 이것들을 이제 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약간 불리하다라든지 그다음에 기대 수준이 낮은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해도 막 잘한다 평가를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현웅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제 판단에 앞서서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의 반응들을 쫙 봤는데 네. 분명히 하나의 토론을 봤는데 해석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렇죠. 분명히 이 모습을 보고 잘했다 그러는데 누구는 너무 네.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구나. 결국은 지지하는 후보들을 더 이쁘게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평론가들의 입장에서 토론을 평가할 때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평론가들이 사자 토론을 보고 나서 네 사람 후보자가 하는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뭐 기대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뭐 어떤 후보는 잘했고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어떤 후보는 그냥 뭐 평소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저는 매우 위험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 대통령이 될 사람을 키워가지고 준비시키는 토론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준비된 사람,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5년간의 국정을 맡겨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준비가 잘 된 상태로 나왔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해서 이 평론가들은 이런 평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 유권자들을 사실은 유권자들을 위해서 평론가들이 토론을 보면서 평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평론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유권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론가들이 평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좋은 평론가라면 유권자들이 가능하면 편견을 없애고 줄이고 토론회에 나온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기대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평론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겁이 나서 평론을 한다면 평론할 자격이 없는 거겠죠? 예. 저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근데 보면은 어쨌든 이제 워낙 너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평론을 잘못했을 때 무언가 크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에 혹시나 겁을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언이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이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예. 이 평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혹은 평론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죄송해요. 아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이 아니면 토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보면은 무언가 토론 주제가 있을 때 싸우기 싫어서 나 말 안 할래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저는 토론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상대가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생각이 훨씬 더 확장되잖아요.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혹시 틀리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들릴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토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 토론은 단순한 말싸움, 내가 이기고 우겨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토론 문화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경험들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앞으로는 토론하는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토론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누가 이겼다 졌다. 근데 토론에 이겼다 졌다가 원래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정적인 토론의 경험을 쌓게 해주잖아요. 이겼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야 그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을 거고 누군가는 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부정적으로 생각되니까 토론을 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토론을 누가 더 잘했다, 적절하게 했다, 조금 더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해 준다면. 예. 그렇다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겁을 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끝으로 네. 우리 이제 또 토론이 곧 열리겠죠. 예, 아마 조만간 열릴 네, 텐데 우리 대선 후보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시다면 예, 네. 한번 전해주시죠. 대선 후보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예. 이런 토론에 나와서 자신이 자신이 평소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검증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누가 더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준비의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이런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니까 자기를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은 그것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그걸 잘 생각해서 꼭 어떤 후보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사실 한 명 한 명 후보들의 말하기 특징이라던가 토론에 대하는 태도라던가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이미 최소 3차례 정도 토론이 진행이 될 테니까 다음에 한번 한 명 한 명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였습니다.